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상업 등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우는 이 영업 양도까지 배우게 되면 거의 이제 상법 총칙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분야로서 상행위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지금까지 배운 상법 총칙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상행위를 하게 되는 상행위 주체인 상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상인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상인이 하게 되는 영업행위인 상행위를 가지고 상행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과 상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먼저 기울할 것인가에 따라서 뭐 실질주의니 형식주의니 그런 말들을 아마 배우셨던 거 생각이 날 겁니다.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인을 보조하는 사람이 이제 뭐 상위에도 이제 46조에 나와 있는 절대적 상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조적 상행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상행위를 공부하신 다음에 상인을 배웠는데 상인이 혼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인적 설비다 그래가지고 상업사용이나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배인이라든가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렇게 세 사람이 상업사용인으로서 상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적 설비가 있는 다음에 인적 설비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물적 설비였죠. 물적 설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될 그러한 물적 시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가게를 이제 영업장소를 얻었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사할 사람 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도와줄 상업사용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 구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비될 게 여기 이제 뭐였냐면 간판을 달아야 되죠. 그래서 나왔던 게 상호를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상호를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출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입출금을 통해서 수익 분석을 하기 위한 뭐가 있냐면 상업장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러한 장소를 말하는 이러한 영업소라는 걸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접촉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당사자 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제3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한테 널리 알려줘서 3자가 언제든지 원할 경우는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공시제도라고 하는데 이 공시제도의 일종으로서 나왔던 게 상법 총칙에서 나왔던 게 상업등기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제3자와의 법률적인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 상업 등기가 있는데 이거를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내적인 거 배웠고 외적인 거 배웠죠. 그 다음 이거를 널리 이제 밖으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영업 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조그만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한 그러한 어떤 상행위의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대충 다 하신 거죠. 이제 설비를 공부하신 거고 여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행위가 상행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이러한 것을 배운 다음에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상업 등기를 공부하는데 상업 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행위라든가 상인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외부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공시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업등기가 뭔가? 상업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을 어디에다가 법원의 상업등기부에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도 아니고 이런 상업등기부가 따로 있고 상업등기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상인의 영업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영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해서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상업등기와 다른 등기와 차이점인데 상업등기는 상행위와 여러가지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있고 어떠한 사항이 벌어진다 라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등기하는 제도임에 반해서 부동산 등기는 뭡니까? 부동산 등기는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누가 권리자이고 어떠한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권리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 등기와 구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 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제도임에 반해서
민법상의 어떤 부동산 등기라든가 법인 등기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특별한 법인들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가 상업등기다. 그 다음에 상업등기는 법원이 관할하는 상업등기부에다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행정기관인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의 등록과도 구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상업등기는 상법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상업등기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상법에 규정된 내용을 하는 것이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상업등기소에는 도대체 상업등기부에다는 도대체 어떠한 사항을 등기할 것인지에 관해서 상법은 이에 관해서 상업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을 등기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항을 등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에서 뭐냐면 상업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이러한 상인이 이러이러한 영업을 합니다라고 등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상호라든가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셨다시피 상인은 뭐냐면 영업에 관한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그래서 일정한 사항을 여기다 공시하도록 하면 자, 이것을 열람하는 제3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이 제3자가 이 영업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상업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 상업등기부에다가 공시를 하게끔 해야만 이 3자의 이익과 상인의 이익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게 해줄 것인가 라는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미주알, 고주알 전부 모든 사항을 대해서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면 제3자는 이 상업등기부를 열람함으로써 이 회사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양자의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사항은 이러한 이 상인과 제3자의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법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그러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업의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등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겠죠. 그러면 어떠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상인 일반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상인에 관한 게 있고 회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은 각각의 규율하는 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회사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법 제3편 회사편에 보면은 일자일자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도 절대적 기사항과 상대적 기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 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상대적 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등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법에 규정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상대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창설, 예컨대 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 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설립 등기가 있어야만 회사가 설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창설,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설정적 사항과 법률관계 해소라든가 면책 이런 건 뭐냐면 예컨대의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임원이 인적 무한책임 사원이 회사로부터 떠난 경우 2년이 지나면 뭐 책임을 면제해준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회사에 퇴임 등기를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책임으로부터 면제당하는 것, 그래서 면책에 관한 사항이죠. 책임의 해소 이러한 사항도 이 등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가 퇴임하면서도 퇴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2년이 지나도 2년이라는 게 지날 수가 없겠죠. 시작하는 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상법 총칙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상법 총칙은 이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영업소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영업소에서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점의 등기 사항은 본점에서의 등기할 사항도 지점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배인은 지배인은 뭐라고 했죠? 지점 단위 또는 본점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점 단위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점에서 등기하면 됩니다. 자, 상법이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 및 중요한 절차 사항이며 절차 관계 상세한 것은 자, 상법에 어떻게 해서 상업등기소에 상업등기를 할 것인가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항만 중요한 것만 규정되어 있고 그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및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있어 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업등기에 보면 9가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 상호가 뭔지, 그 다음에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에 관한 9가지를 등기하도록 비송사건 절차법에 이렇게 9가지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상법 총칙에서는 이 상업 등기 절차에 관한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 등기 절차인데, 자, 상업 등기는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당사자가 하겠죠.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당사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 당사자라고 하는 게 법적 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등기사항의 관계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징이죠. 그래서 상업등기는 반드시 상인만이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등기사항의 관계자가 그러한 신청에 의해서 이 상업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영업소를 배웠죠. 영업소는 우리 자연인으로 따지면 무엇과 같다? 주소와 같다. 그래서 뭐 채무 이행의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재판적 관할에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배워둘 게 이제 상업등기를 할 때 그 주소, 영업소에 관할하는 그러한 법원의 상업등기부에다 한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다 하는 거죠. 부산은 부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다가 상업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업등기 신청은 서면으로 하겠죠. 여러분들 등기를 구두로 한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구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신청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나 대표자라든가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다.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결국은 뭐가 해주냐면 법무사들이 다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무사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해주는데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류가 신청에 이게 관할 등기소에 접수가 되면 자, 등기소는 뭐합니까? 이것을 심사하겠죠. 그렇죠?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의 심사권을 보게 되면 상법이라든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형식주의냐, 실질적 심사주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 하는 건 뭐죠? 그 신청된 서류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요건이 뭐 맞는지, 이러한 어떤 적법성, 서류에 신청된 그 내용의 형식적인 적법성에 관한 내용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게 정말 진실한 건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하나하나 하질 않고 그 서류상으로만 하게 된다라고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의 내용은 이제 신청 권한이 있는 자인가, 그 다음에 신청서가 그 방식에 적합한가, 그 다음에 신청사항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인가, 그 다음 신청사항이 관할 등기소에 속하는가, 이런 여러가지의 기본적인 형식적인 자격만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심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 심사로 하는 것은 신청사항의 사실 여부까지 하나하나 따지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물권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 등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식적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 간의 부동산 매매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잔금은 다 치렀는지 어쩌는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신청이 접수된 그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
따져서 그 적법성이라든가 그런 것만 따져서 하게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질주의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런 경우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 그런 일정한 부분에서는 실질적 심사를 하고 있다. 모르신 분은 몰라도 됩니다. 혹시 물권법을 공부하시면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서 일정한 경우는 등기관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거를 수정실질적 심사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청 사항이 진실과 상이하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등기 공문은 기록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청 사항의 실체적 진실성까지 심사할 수 없는 점에서 보면 형식적인 심사주의 면이 있으나 등기 공문은 등기한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실질적인 심사주의도 있다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기관이 어떤 등기 실질에 관해서 내용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다만 등기관이 등기를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약간 자기가 잘못을 했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꼭 실질적인 심사주의로 봐가지고 이렇게 절충주의 내지는 수정 실질적 심사주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이 형식주의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비송사건 절차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등기공문의 심사권은 이 절충주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공문은 신청된 등기사항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기가 된 다음에 이 등기를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공시한다는 것은 자, 이 그림을 보다시피 여러분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열람하고 싶으면 이 등기부를 열람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상법에 보면 상업등기 공시 방법에는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의한 개별적 공시 방법만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 공시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것을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그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또는 그 등기부를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부를 청구하는 것, 그 정도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이 등기사항을 널리 외부에다가 일괄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시간은 뭐냐면 등기, 상업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상업등기의 의의가 뭐고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서 특징이 뭔가, 특히 절차에 관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절충주의로 보고 있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형식주의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하고 형식주의에 가깝다는 것은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시는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그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상업등기 일반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